여러분, 우리 인류 최고의 발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불나침반 금속알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 최고의 발견이란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멘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는 할 수 없어, 나 안 될 거야, 이런 내면의 생각이 많았는데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최면이죠. 자기최면이 제대로 성공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멘탈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도 바뀝니다. 저는 지금부터 멘탈을 바꿀 방법을 알려드릴 심리 전문가 박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에 만족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내 성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일과 잘 안 맞아, 내 성격으로는 틀렸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성격, 퍼스널리티라는 단어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가면이란 뜻이죠. 성격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의 가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격은 10대 후반 이전에 모두 형성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죠. 30대가 되어서 내가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인관계 능력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가면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격을 가면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은 발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령 2차 세계대전 혹은 월남전 참전 용사들 중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돌아온 전쟁 영웅들이 있겠죠. 그 전쟁 영웅들의 성격은 원래 어떠했을까요? 외향적이고 리더십 있고 호전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더란 거예요. 아주 극내성적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도 용맹한 전쟁 영웅이 된 전혀 다른 성격으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성격이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 하면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도 그 사람과 몇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정도로 극내성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을까요? 가면 하나 만들어 썼다고 이해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시려면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칼 구스타브 융을 알아야 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그림자로 설명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림자와 무의식은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아래 이렇게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하지만 오늘 내 그림자가 멋있나?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그림자가 바로 우리의 무의식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소극적이었던 전쟁 영웅들은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아마도 용맹하고 호전적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자신의 그림자, 즉 무의식에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산 것이죠. 하지만 전쟁터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총알이 귓가에 스치고 시체가 나뒹구는 그런 환경에서는 무의식의 그림자로만 있던 그 특성이 어느 순간 훅 올라오면서 원래부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정말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러웠던 사람들의 성향이 여러분들의 그림자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잠재력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새로운 성격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가면을 만드는 그 재료를 일일이 찾아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무의식 안에 그런 성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내 것을 내 거라고 인정하면서 끌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당연히 있는 것을 그냥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은 일종의 보물 창고와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이미 필요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일은 내 성격과 잘 안 맞아, 내 성격상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령 직장 상사가 자네 이 일을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게 하고 기회를 주는데 저는 제 성격상 이 일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내 성격보다는 바로 진리, 지식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속 내면화하다 보면 결국은 내 성격은 점점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내 성격이 진리에 가깝고 진리와 닮아 있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명심하시면서 그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담은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속 그렇게 사시다 보면 어느덧 삶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원래의 성격 자체도 점점 더 멋있게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들로 잘 안 보거든요. 강의할 때는 제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된 거죠. 여러분도 성격보다 진리를 내면화하시면서 성격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격이 어떤지 생각해 봤다면 이번엔 나의 두려움을 한번 짚어볼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어릴 적부터 나이 들면서 계속 새로운 두려움들이 생겨나고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을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두려움을 평생도록 느껴왔다는 사람들한테 자, 이제 두려움이 정말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그 자체가 무엇인지, 왜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건지를 전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끝없이 두려움 속에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두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그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까지 철저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내 당면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이 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뭘까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진짜 지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란 영어로 fear죠. 철자로는 phantased experience appearing real, 즉 현실처럼 보여지는 공상화된 경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려움은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었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알고 나서는 두려움을 절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죠.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간단한 정의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강의를 하러 간다고 가정할게요. 어두운 밤인데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국가 정전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 가정을 해보죠. 그럼 칠흑처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전 부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에 라이트를 켜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0m 가시 거리 정도가 확보될 건데 저는 그 50m 가시 거리 안에만 집중을 하면서 계속 피할 거 피하면서 50m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50m 가시거리에 집중하지 않고 난 500m 앞을 본다. 난 5km 앞을 본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그 50m, 그 앞에,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상상일까요? 부정적인 상상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상상입니다. 저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무서운 산 짐승들이 나 물어뜯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산사태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온갖 망상들을 하면서 두려움을 만들고 있으니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두려움의 정의는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 자가 쓸데없는 망상이나 해대면서 만들어낸 아주 허접한 감정 따위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됩니다. 이 정의를 매일매일 완전히 입에 익도록 언제나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되뇌이시길 바라요.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만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야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절망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의 상황을 현재 처지에 비춰서 먼저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학벌이 안 좋으니까 어차피 미래에도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지금 빚을 10년 뒤에도 절대 못 갚을 거야. 난 이 월급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겠지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미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미래의 삶이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무의식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성급한 계산 아닐까요? 점쟁이도 자기 미래를 모르고 잘 못 맞춥니다. 근데 어떻게 신의 영역에 가까운 미래 예측을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미래를 미리 계산하면서 절망하는 그 안타까움을 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진리를 계속 축적하고 또 멋있게 활용하면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걸 믿으시면서 계속 책을 읽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절대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예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이 수업을 들은 뒤에 그동안 잘못된 생각과 정신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20대 초반 그쯤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앞날에 두려움도 많았고 확신도 갖추지 못했던 제가 26살 때부터는 대한민국에 없었던 심리 수업을 만들었고 아버지 빚도 20대에 갚아드리고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계 설정이 없는 상태로 미래를 상상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온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멘탈이 좌우한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스스로 강하게 만든 것이죠. 한계가 없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멘탈을 건강하게 만들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건강하게 통제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멋있게 살려면 인생이 무엇이라고 당당하게 남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죽음이 닥쳤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계 없는 미래를 떠올리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끊임없이 탐구해야만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도 삶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